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20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수감시설 내 강제 노동과 노동자 해외 송출, 성인과 어린이 집단 동원 등 국가 차원의 여러 인신매매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한국은 20년 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19일 발표한 2022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입니다. 북한은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등급 중 가장 낮은 3등급에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인신매매 퇴치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은 이와 관련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인신매매 지원 정책이나 양상을 보이는 국가 11곳 가운데 한 곳으로도 분류됐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강제노동이 정치 탄압의 확고한 체계의 일부이자 경제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북한 당국이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집단 동원, 해외 노동자 송출 등을 통해 주민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제노동으로 인한 수익은 불법 활동을 포함한 당국의 자금으로 활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성과 아동은 성매매 착취 대상이며 특히 학비를 내지 못하는 북한 내 여성 대학생과 탈북 여성들이 성매매를 동반한 인신매매에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보고서에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지목된 나라는 모두 16개로 지난해 19개 나라보다 줄었습니다. 알제리, 베냉, 카메룬, 적도기니, 기니, 모잠비크, 콩고공화국, 남수단,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대륙이 9개 나라로 가장 많았고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 아시아가 3개 나라, 이란, 시리아 등 중동 지역 2개 나라였습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그루지아 내 자치국가인 아파지아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이 2019년 12월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도록 했지만 러시아는 지난해 북한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4천 건 이상의 신규 관광 비자와 학생 비자를 발급하며 안보리 결의안을 피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리 존스톤 국무부 인신매매 퇴치 감사국 국장 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내 북한인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We have raised for many years, both in our diplomacy and in th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our concern about trafficking and forced labor specifically of North Koreans within China. We have documented that for many years and we will continue to do so as long as the practice continues. 한국은 올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해 2등급에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이 예년보다 부족하다며 2020년과 비교해 인신매매 관련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와 관련한 오래된 우려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시민들이 부당하게 억류될 위험이 높은 나라로 북한 등 6개 나라를 지목했습니다. 국무부는 19일 발표한 여행주의보를 통해 부당 억류 위험성을 알리는 새로운 D지표를 신설하고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미얀마 등 6개 나라를 관련 위험국으로 분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에 따라 미국 국민의 체포와 장기 억류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계속돼 여행하지 말 것, 또 부당 억류에 대한 중대한 위협 때문에 북한에 대한 주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북한 여행주의보를 갱신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인질 및 부당 구금된 미국인의 송환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해외에서 미국 국민을 인질로 잡고 부당하게 구금하는 것은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비상하고 중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은 없지만 북한 당국은 그동안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석방된 뒤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를 비롯해 한국계 선교사인 김동철, 케네스 배시 등을 억류했었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8,370억 달러 규모의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고 법안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18일 공개된 군사위 국방수권 법안은 특히 약 2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부합되게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함으로써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핵무기고를 급속도로 현대화하고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국가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미사일 방어 역량 격퇴를 위한 여러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국가들은 이런 역량을 미국보다 더 큰 규모로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역량의 불균형은 본질적으로 불안정을 야기하며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 그리고 전반적인 세계의 안정화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이 연례 포로 국가 주간을 맞아 권위주의 국가들의 압제를 비판하고 자유수호를 위한 투쟁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토론회에서는 최근 한국 안팎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전임 한국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산당 등 압제 정권으로부터 포로처럼 자유를 억압당하는 모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미국 정부가 1959년부터 시작한 포로국가 주관입니다.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수석 부차관보 대행은 19일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 재단이 주최한 기념 행사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지목하면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인권 탄압은 증가하는 등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s members of the free world, we must jointly promote our democratic values, and we must hold ourselves and our allies accountable to our democratic commitments.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promote democracy and protect liberty for everyone around the globe. 1950년대 중반 공산주의에 대응해 포로국가 주관을 고안했던 레브 도브리안스키 조지타운대 교수의 딸 폴라 도브리안스키 전 국무부 국제문제 담당 차관은 자유와 정의, 자결권의 정신이 포로국가 주관 결의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aptive Nations Week is a reminder to future generations to never take liberty for granted. And it is also a pledge to those who still live under oppression that we will neither forget them nor abandon them. 이날 토론회엔 북한 노동당 간부였던 아버지와 함께 탈북한 이현승 씨가 패널로 나와 북한 정권의 거짓 세뇌와 잔인함을 지적하면서 자유수호를 위한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씨는 특히 북한의 자유가 도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꼽고 최근 논란이 커진 한국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문제의 심각성도 제기했습니다. Ho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an ignore the law and hide the repatriation of the defectors in a liberal, democratic, law-governed country and hand up those who are not even convicted to the totalitarian regime which killed its people by anti-aircraft machine guns. It makes me so angry that this can happen in the so-called human rights lawyer presidential government, which put forward the slogan of people come first. 한편 미국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재단은 이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자유를 위해 투쟁 중인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신해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에게 반체제 인사 인권상을 수여하고 우크라이나인들의 투쟁은 자유수호를 위한 우리 모두의 투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귀의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해커들이 미국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랜섬웨어 공격을 가했지만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대처로 피해액 50만 달러가 회수됐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리사 모나코 미국 법무부 부장관은 19일 뉴욕 포뎀 대학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 안보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북한 정권 소속 해커들이 지난해 미국 캔자스의 한 병원의 서버를 공격한 뒤 몸값을 요구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FBI와 법무부 검사들이 공격에 활용된 변종 랜섬웨어에 대한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를 통해 몸값을 추적하고 50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북한의 랜섬웨어 피해를 입은 캔자스 병원이 FBI에 연락을 취한 사실을 거듭 강조하며 옳은 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모나코 부장관은 또 테러에 대한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무부가 정보 주도적이자 위협 중심적이 돼야 하며 극도로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영국 의회의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공동의장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이 가장 앞선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하나인 한국이 탈북어민들을 북송해서는 안 됐었다면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은 18일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19년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북한 주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영국 의원으로서 자신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알톤 의원은 이어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질문에는 영국 의회 초당파 의원 모임이 영국 외교부 북한 담당 부서를 비롯해 유엔 관리들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영국은 북한 정권을 압박할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지난주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